ESFP와 INTJ의 사랑 이야기. 잘 안 맞네요. 안 맞아. 자, 오늘의 주제는 데이트 통장,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그 결혼 전 연애를 할 때가 2011년, 12년도니까 거의 14년 정도가 지났네요. 네. 저희는 데이트 통장을 썼습니다. 체크카드를 하나 따로 개설을 해서 각자 수입이 달랐거든요. 저랑 와이프가 제가 조금 수입이 비교적 수입이 많았고 와이프는 좀 비교적 수입이 그렇죠. 한 40%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어떻게 정했냐? 각자 수입의 10%, 수입의 10%를 매달 데이트 통장에 예를 들어 제가 300을 벌고 와이프가 200을 번다. 그럼 저는 30만 원, 2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통장에다 넣어서 그걸로 모든 데이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가 있었으니까 기름을 넣진 않았어요. 맞아. 기름을 그러니까 넣거나 돈을 더 쓴 거죠, 사실. 기름을 넣거나 톨비. 그런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집에서 맞아. 그 가까웠어. 와이프 집까지 7.7km였어요. 되게 정확히 기억. 산성역에서 수서역까지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또 LPG 차를 탔는데 그때 LPG가 비쌌어요. 그때 1,060원 이랬어. 제일 싼 데가 오산에 800 뭐 30원인데가 있었는데 대박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어.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 엄청 비쌌어요. 아무튼 다행히도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데려다 줘도 뭐 2,000원, 3,000원 밖에 안 드는 거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었고 그 비용 안에서 저희가 뭘 했죠? 만나서 밥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네. 또? 뭘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첫 편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막 어디 맛집을 가고 뭐 카페를 가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실비만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선물, 뭐 생일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랬었나? 생일날 뭐 어디 롯데월드 같은 데 가고 뭐 좀 그럴 때 좀 놀이기구 타느라고 돈 좀 쓰고 평소에는 진짜 그냥 밥 한 번 먹고 이 정도? 제가 엄청 자주 도시락을 좀 많이 쌌던 것 같아요. 나름. 맞아. 근데 도시락을 쌀 때 도시락을 제가 힘겹게 싼 게 아니라 진짜 뭐 집에서 김치가 있다. 그러면 분식점에 가서 우선 체크카드에다 돈을 뽑아요. 한 10,000원 정도를 뽑아서 그 당시 김밥이 1,500원 정도 했으니까 김밥 3줄을 사서 도시락에 넣고 김치 같은 거 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둥글레차 그리고 이제 커피 내린 거 이렇게 보온병에다 담아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이제 10,000원은 제가 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영수증 처리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대략 딱 한 거죠, 알아서.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을 썼는데 10,000원을 착복한 건 아니고 한 8,000원이나 9,000원을 썼으면 우리 집 김치값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해가지고 이미 집에 있는 걸 많이 쌌고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을 많이 맞아요. 싸와서 도시락통에 막 9국 담아오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사실 성인이 돼서 막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사귀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어때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아홉국 사건 대단합니다. 그 물어본 분이 되게 저한테 중요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홉국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굉장히 막 엄청 선수? 아니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이런 표현을 약간 그런 종류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 와이프의 약간 멘토 같은 분이셨는데 그 아홉국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좀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렬히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극적이지. 어쨌든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 약간 좀 유심히 보신 거죠. 좀 이상한 놈 아닌가 혹시 너무 애를 홀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수입의 10%를 데이트 통장에 넣어서 썼고 그 통장으로 썼지만 매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로 이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 기억에 한 4만 원인가 5만 원 남았을 때 제가 한 2만 원, 3만 원 보태서 뭐 티 같은 거 하나 사주기도 하고 뭐 바지를 한번 사주기도 하고 자주 그러진 않았는데 한 몇 번 그랬던 기억이 있고 되게 뿌듯하게 그래 나는 그래도 몇만 원을 보태서 여자친구에게 옷이나 뭐 운동화를 사주는 그런
사람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그냥 선물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되게 작은 거. 어쨌든 뭐 어. 그게 우리 형편에 맞는 거였으니까 다 맞아요. 필요한 거였어. 되게 좋은 거였어. 되게 소소한 것들 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데이트 통장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수입과 상관없이 가정의 어떤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자 월급이 600이고 여자 월급이 300인데 같이 30만 원씩 내서 한다.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버시는 분이 또 부모님이 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300만 원 가지고 내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월세 자취 월세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쪽은 부모님이 오피스텔도 마련해줘, 차도 사줘. 그런 상황에서 나는 600을 버는데 같은 금액을 30만 원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 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질 수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정 지출을 뺀 실질적인 그 순수익금의 한 10% 정도로 아니면 20% 정도로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쪽 부모님의 형편이 비슷했던 것도 좀 그런 걸 정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할 때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뭐 온수나 예단 예물로 전혀 불키질 않았어요. 하기는 다 했는데 굉장히 그냥 양쪽 다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그냥 오히려 우리 진짜 실용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오히려 그게 화목할 수 있는 결혼 과정에 있어서 전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쪽이 많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의 기대치와 요구가 많아지고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했다. 오히려 돈을 없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공감은 잘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 쪽에서 지불해 줬는데 얼마를 요구했다. 공기에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다고 편안한 건 아니고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더 마음을 쓰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상할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때문에.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돈 들어갈 일들이 많고 그것을 이제 돈 버는 수단으로 신혼여행이라든지 웨딩 뭐 여러 가지 뭐 액자 하나 맞추는 것도 추가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서로가 정말 실속 있는 알뜰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상술이 늘어가지고 이게 심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무료 결혼 액자가 옆에 걸려 있긴 하지만 무료 액자는 진짜 무슨 80년대 같은 액자고 무료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조금 예쁜 거는 뭐 50만 원이고 조금 더 고급진 건 1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그런 결혼의 그 업체의 상술에 너무 넘어가지 않으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만 하고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결혼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얘기가 됐는데 사실 데이트 통장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이었잖아요. 아이고 너무 나갔네요. 아니 괜찮은데 네. 데이트 통장을 쓴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였기 때문에 그걸 정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이게 결혼 생활할 때 이 사람이 어떨까를 자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람 돈 쓰는 거를 내가 또 확인하고 싶고 나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또 오픈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용도로 데이트 통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상대방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온 수입을 어디로 어떤 프로테이지로 지출하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때 당시에 뭐 동생 학원비나
또는 뭐 어머님께 드릴 뭐 그런 걸 분할하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뭐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용도로 또 얼마를 떼놓고 이렇게 굉장히 규모 있게 딱 절약해서 그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 데이트할 때 확인해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빚이 사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결혼 직전에 상대방에게 내가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자가 몇 %대인지 이게 중요해요. 똑같이 빚이 2천만 원인데 저는 예를 들어 2%대, 2.5%, 2.8%대가 있는데 상대방이 뭐 18%나 25%짜리 고리대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18% 이자면요. 1년이면요. 거의 뭐 570만 원? 550만 원? 이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만.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면 원금 빼고도 한 달에 5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 서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지난번 편에도 얘기했지만 몸을 합치는 거는 오히려 빨리 하는데 돈을 맞아요. 합치는 거는 사실 결혼해서도 불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한 70%가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또 맞벌이를 보통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법적으로나 어떤 재산을 재테크하는데 조금 더 유리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결혼을 한다는 건 진짜 다 하나로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합쳐야 되고 그러기 전에 이제 데이트 통장을 쓰는 걸 보면 그게 조금 서로 확인도 하고 좀 배우기도 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돈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다 오픈하고 있는 거고 돈만 저한테 있는 거죠.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오늘의 엔딩. 합시다. 네. 서로의 자, 서로의 아니 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시작. 서로의 통장을 지켜주어요.